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뉴욕 증시 관련된 특징 종목들 보실 텐데요.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전날 CPI 물가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었는데 시장이 조금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평가 그리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P 500 지수는 0.9%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5,000선에 도달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1.3%까지 상승하면서 15,85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긍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하면 오스탄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의 경우에 몇 달간 약간 높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올 수 있지만 여전히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로 돌아가는 경로와 일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을 오히려 경계해야 된다라면서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엔비디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면서 2%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2.4%가량의 오름세를 기록했었는데 아마존의 시총을 전일장에 제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파벳까지 제치고 미국의 기업 시총 3위까지 올라갔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엔비디아의 이런 무서운 상승세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 또 AI 반도체 종목들 다시 한번 이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단독 보도입니다. 최대 3,298억 원 규모의 KB금융 지주사 이 주식이 블록딜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의 산하 자산 운용사인 킹스맨 인베스트먼트가 내놓은 주식인데요. 어제 장마감 이후에 킹스맨 인베스트먼트는 KB금융 주식 500만 주를 블록딜로 매각하기 위한 수요 예측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분율 1.2%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어제 KB금융의 종가를 적용했을 때 3,298억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그리고 UBS 등이 매각 주관을 맡았습니다. 매각 측이 제시한 주당 매각가는 이날 종가에서 2에서 4% 할인율이 적용된 64,608원에서 65,954원인데요. 총 3,200억 원에서 3,298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해당 주식은 KB금융이 2020년 8월 자사주 500만 주를 활용해 발행한 2,4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가 주식으로 발행된 것인데요. 당시에는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3년 반 동안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보호예수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3년 반도 지나가면서 기한이 만료됐고요. KB금융을 비롯한 은행주들이 최근에 저PBR 관련 정책 수혜주로 묶이게 되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투자금 회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블록딜 소식에 약간 흔들릴 수 있겠죠. KB금융 주가 흐름도 오늘장 먼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SK케미칼이 파마 사업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어제 장마감 이후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SK케미칼은 파마 사업 매각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그동안 협의를 진행해온 바가 있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대내외 여러 변수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현재 사업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사업의 포트폴리오 구조 아래 파마 사업의 성장과 새로운 비전 창출에 힘쓴다는 방침인데요. SK케미칼 은 지난해 성공적으로 이뤄냈던 이 CDMO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기존 주력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성장하고 국내외 파트너와 공동 마케팅 등 전략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주력 사업의 경쟁력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최근에 몇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연구 개발의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확보하는 동시에 R&D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소식도 밝혔습니다. 또 글로벌 CDMO 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 발굴 같이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간다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또 관련된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SK케미칼 주가도 종목별로 단독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신세계건설이 레저 사업 부문을 조선호텔에 매각하면서 선제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서 신세계그룹의 레저 사업은 조선호텔앤리조트로 일원화된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신세계건설과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신세계건설의 레저 사업 부문 일체에 대한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두 회사는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양수도를 승인하고 4월 말까지 관련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이번에 양수도 대상이 된 신세계건설의 레저 사업 부문은 경기 여주시 자유CC, 경기 여주시의 트리니티클럽, 아쿠아필드, 그리고 조경 사업 같이 있습니다. 이번 양수도가 마무리됐을 때 신세계건설은 약 300억 원의 자본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되고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고 있는 2,700억 원 규모의 골프장 회원 입회금 역시나 소멸되면서 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세계건설의 부채 비율은 953%에 달하는데 이렇게 레저 사업 부문의 매각 그리고 영랑호 리조트 합병을 반영했을 때는 부채 비율이 400%대로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신세계건설은 앞서서 지난해 11월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랑호 리조트를 합병하기로 공시했고 지난달 말에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부채 비율 감소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자금 확보도 가능해지면서 유동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양수도로 약 1,800억 원 규모의 매각 대금 확보가 예상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세계 건설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적 체크해봅니다. HMM이 15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4% 급감했습니다. HMM은 지난해 매출 8조 4,010억 원, 영업이익은 5,84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매출의 경우 전년 대비 54% 감소한 수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94%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당기순이익 역시나 같은 기간 90% 줄어들면서 1조 63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수요 둔화와 공급 정상화에 따라서 아시아와부터 미주 노선을 비롯해 유럽 등 전 노선에서 운임 하락이 지속됐고 전년 대비 실적의 감소세를 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컨테이너 운임 종합지수는 평균 3,410포인트에서 지난해는 평균 1,006포인트로 무려 71%나 하락한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일제히 전년 대비 감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2021년부터 2022년 운임료가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저효과는 감안해야 된다라고 회사 측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HMM은 올해 실적 전망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이나 글로벌 소비 위축, 중동 분쟁까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운임 변동성이 크고 수요 회복은 더딜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운임 지수가 약간 좀 고개를 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지난해 실적에서는 영향을 크게 주지 못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HMM은 최근에 매각 무산과 관련돼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관련해서 이 실적과 관련된 영향은 어떻게 주게 될지 종목으로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코스피 첫 타자로 상장하는 APR 시가총액 1조 9천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 첫날이 어제였는데 1조 6천억 원이 넘는 증거금이 몰렸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 APR이 설립이 됐었는데 잘 아시는 뷰티 브랜드 메디큐브나 에이프릴 스킨, 포멘트, 글램디바이오, 패션 브랜드로는 널디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APR 대표 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과 공동 주관사인 하나증권 등 두 개의 증권사가 어제 오후 4시까지 일반 청약을 받았는데 35만 6,410건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증거금은 1조 6,250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청약 주식수 기준으로는 1,300만 주가 몰리게 되면서 경쟁률은 137.21대 1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기업 공개 최대어로 꼽혔던 두산 로보틱스의 첫날 경쟁률이 50대 1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청약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공모 주식수 37만 9천 주 가운데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이 좀 적습니다. 9만 4,750주인데요. 이 가운데서 신한투자증권에 7만 5,800주가 있고요. 하나증권에 18,950주가 각각 배정이 됐습니다. 앞서서 공모가도 희망 범위 최상단은 20만 원 선을 초과해서 25만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만약에 상장 당일에 주가가 가격 제한폭 300% 이상 오르게 됐을 때는 주가가 100만 원에 달하는 황제주로 등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당일 황제주 여부도 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청약은 오늘까지 진행이 된다는 점까지 함께 알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그리고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로 모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코 헤드라인이었습니다.